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뭐 시장이 조정의 구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월부터 1월까지 1월 초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시장이 한 주 동안은 조금 약간 눌림목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잠깐 쉬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뭐 쉬어갈 때는 종목이 순환매가 잘 타요. 그러니까 순환매 업종 종목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순환매 종목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 금요일장은 뭐 2차 전지가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우리가 단기 매매 이제 1월달, 2월달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강하게 사지는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장이고요. 다만 미국의 이제 그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시장에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특히 나스닥의 조정이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단은 2,500이고요. 뭐 상단은 2,700. 이 안에서 밴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업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것들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뭐 수급은 뭐 외국인들은 올해는 좀 많이 살 것 같고요. 다만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에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작년에 한 10조 정도 샀는데요. 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살 거냐라고 했을 때 회복기에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있을 만한 그 종목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 성장주 위주, 그다음 반도체 위주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1분기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좀 붙고요. 그다음에 CES라는 그런 그 화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화두의 트렌드, AI와 관련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있고요. 또 학회들이 많이 올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포인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호적이에요. 우리한테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데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올 6월 달까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종목 컨설팅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좋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높은 것보다는 낮은 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또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들 스터디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 방송을 들 때는 노트와 펜을 준비하셔서요. 조금 이해하는데 메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을 할 거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성 TPC고요. 네. 네, 8,000원에 10%입니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거 로봇 감속기. 네, 맞아요. 네, 해서 산지는 조금 됐거든요. 네. 최근에 좀 움직이죠? 네, 꾸역꾸역 올라와서.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싶어서요.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 관련주로 움직여요. 근데 올해도 로봇 관련주의 이슈는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뭐 AI, 로봇 이거는 그냥 코스닥에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실적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약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뭘로 가냐? 이제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을 볼 때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라고 했을 땐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800억. 되게 작죠? 네. 작으면 뭐가 있어요? 변동성이 되게 강할 수 있어요. 그죠? 네. 한번 움직여올 때 이 봉 길이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음봉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양봉도 하루에 5%씩 막 움직이기도 하다가 이 상한가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건 뭐냐? 이게 탄력이라고 그래, 탄력. 탄력.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바닥에서 세게 움직일 때 얼마만큼 움직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요 라인 있죠. 이렇게 딱 한번 봐봐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게 주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주봉에 보면 9,000원 정도, 8,500원 정도 오면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뚱 하고 떨어지죠. 봐봐요. 네네, 뚱 떨어져. 네. 자꾸 떨어져요. 여기, 네.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뚱 하고 떨어지고요. 그죠? 이렇게 뚱 하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뚱 네. 떨어지고, 여기도 뚱 떨어지고, 여기도 뚱 떨어지고, 여기도 뚱 떨어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네.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맞고 떨어질까봐. 네. 그럼 이번엔 올라갈까요? 네. 또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어, 왜요? 여기 이건 또 월봉이에요. 이렇게 네. 보면 이 봉이 어때요? 하나, 둘, 세 개죠. 네. 이게 또 보면 아까 여기가 8,000원대가 매물대라 그랬잖아요. 여기 꼬리가 이렇게 네네네. 있댔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 봉 모양은 이 에너지가 되게 강하죠. 1월, 네. 11월, 12월, 1월 달까지 이렇게 네.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강하다는 것들 뭐냐면 이번 달에도 쭉 하고 세게 올라갈 확률이 있죠. 여기 보면 봉이 세 개, 네. 그죠? 여기 보면 봉이 네네. 한 개에서 밀리고, 한 개에서 밀리고, 한 개에서 밀렸지만, 이 봉이 세 개잖아요. 이게 세 개의 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 양봉 세 개는 양봉 그 네 개를 만들 수 있고, 6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꼬리를 세게 들어왔다, 월봉에서 꼬리 들어왔다는 것들은 에너지가 되게 네. 강해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매물을, 이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표가를 네. 9,000원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요? 9,000원이요. 예, 좀 끌고 가봐요. 예, 그쪽에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네. 되고요. 이 최근에 네. 보면 여기 매기가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죠. 네, 외국인 들어오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세게 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가총액 네. 작은 거는 단기 매매가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들고 와서 9,000원 넘어가면 9,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요. 대응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멘토님 네. 9,000원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근데 실적이 네네. 없는 것들은 밑으로 네. 많이 떨어져요. 뭐 최근에 보면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 테마로 붙었던 종목들이 실적이 안 네. 받쳐준 거는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세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좀 더 들고 가도 되고요. 근데 이 자리를 네. 또 못 넘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파는 게 나아요. 네, 9,000원까지는 알겠습니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9,000원까지 홀딩 네.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 사채 매수가 비중은요? 56,600원에 10%예요. 마음고생 되게 많으셨겠다. 그죠? 예, 엄청 오래됐어요. 힘드시겠다. 그죠? 예. 이 카카오 관련주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수혜를 입었던 그 기업이에요. 그죠? 뭐 네이버, 카카오 이쪽은 뭐 코로나 딱 터지면서 되게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조정이라고 들어왔죠. 근데 이게 너무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되냐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모르고 그래도 카카오뱅크라서 그냥 네. 익숙해서 샀더니 네. 카카오 회사라서 그래요? 이렇게 너무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셨구나. 이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K뱅크 막 인터넷 은행들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상장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 바닥 라인을 잡고 있어요. 근데 좀 여유가 되세요? 예, 추가도 살 수 있으세요? 네. 추가 사서 지금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는 이 레벨업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어떻게 보냐면 거의 2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2년 내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주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조정을 쳤다면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이게 이런 종목들은 거의 보면 이 5만 원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3만 5천 원, 3만 원에 3만 5천 원 나니까는 올해 회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사이클 회복기예요.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 카카오에 대한 그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카카오 전체적인 그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기술적인 라인을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35,000원까지는 홀딩에 와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우리가 다른 건 보지 말고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거 최근에 보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 인터넷 플랫폼 같은 기업들은 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탔어요. 그건 뭐냐? 가격에 메릿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녹색, 이렇게 녹색, 초록색, 요 색이 무슨 색이 뭐냐라고 하면 이 기관에 이제 매수가 이제 강하게 들어온 그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기관들의 매수가 되게 강하게 들어오죠.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투시는 쌍거리 매수 들어오죠. 예. 여기 보면 이 빨간 거예요.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그 투시는 연기금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건 뭐냐? 가격의 메리트를 보고 우리가 이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이 시간을 주면 이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라면 좀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면 그냥 그럼 얼마 추매 25,000원이요. 25,000원 깨지고 밑에 25,000원 라인. 25,000원 정도, 25,000원 라인에 오면 이제 한 900원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지지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요 라인까지 온다 그러면 좀 더 사서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게 그러면 얼마를 맞춰서 추매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단가를 제 매수가가 얼마까지 네. 만들어야 되나 하고요. 제 매수가 지금 56,600원인데 네네. 몇 프로를 더 추매를 해야 되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매라는 게 있잖아. 내가 이제 이게 매수가를 단가를 낮춘다는 게 이게 첫 번째 과정은 내가 얼마만큼을 투자를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종목을 100% 사도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분은 100% 사면 힘들어서 못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저랑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어렵죠. 그다음에 또 다음에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중은 내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평단가를 얼마큼 내리기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걸 내가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내가 단가를 낮춘다, 단가를 뭐 추가 매수한다라는 것들은 내가 이 종목을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하거든요. 근데 저라면 한 10% 정도 더 사서 끌고 갈 것 같아요. 10% 더 네, 사서 10% 더 얼마에 아까 얘기했던 4만 원까지는 4만 원 정도 갖고 4만 원? 네네네. 네네.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회복기라고 해요. 이게 이제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 막 이런 것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제약바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먼저 움직이면 이런 그 카카오뱅크 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런 게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종목이세요? 네. ABL 바이오고요. 네. 23,200원에 20%. 사신 지는 꽤 되셨나요? 아니요. 일주일 정도 됐나? 제가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25,000원에 20%를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이번에 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잘 보시네요. 그래서 20%는 불안해 네. 제가 네. 수익을 챙기고 이제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뚫는다는 게 뭐 의미라?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매물대. 네. 이 거기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 잘 보시네요. 이 매물대를 볼 줄 아세요? 그냥 대충 멘토님이 그 강의하신 거 보고 네. 그래. 삐쭉 나와 있는데. 네. 삐쭉삐쭉 나오는 가격 있죠. 여기에서 뭐 맞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맞으면 떨어지고 네. 이렇게 맞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번에 이거 뚫을 수 있을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호재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종목의 호재. 근데 실적도 괜찮고 올해는 우리 화두가 있어요. 제약업계에 이게 세 가지 테마가 움직일 거예요. 비만, 당뇨, 치매, 항체. 이 세 가지 카탈로그가 제약바이오의 영향을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올해는 그 6월 달까지 상반기 안에는 이 제약하고 바이오 쪽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종목을 선택은 잘했고 두 번째 네. 이 자리를 뛰어넘냐 안 뛰어넘냐 뛰어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땐 호재 쪽이 더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매물대에서 뚝 하고 밀렸잖아요. 여기 보면 네. 이 뚝 밀린 게 뭐냐면 매물 소화라 그래요. 여기에 그동안 맺혀 있는 가격들에 대한 이 매물이들이 있잖아요.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몇 년 동안 이 가격을 기다렸는데 내 가격 와서 팔까요, 안 팔까요? 팔죠.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가격이 특히 25,000원 라인에 이 몇 년 네. 동안에 이제 이 갇혀 있는 물량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매물이라고 그래요. 삐쭉삐쭉 요 자리, 요 자리, 네. 요 자리. 그럼 이 자리를 네. 뛰어넘냐 뭐냐라고 했을 때는 뛰어넘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강한 이 월봉이라 그래요. 월봉이 네. 양봉이 강한 양봉이 2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음봉이 네. 들어왔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라인이 있어요. 이 캔들이 중간봉. 이 중간봉을 네. 잡죠. 여기 네. 뭐 꼬랑지 살짝 들어오죠. 네네네. 이 자리는 이 캔들의 에너지의 중간까지 있다는 거는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밀리려면 주식이라는 건 더 밀리거든요. 근데 네. 어느 정도의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꼬리가 들어왔고 월봉에서 이 캔들의 중간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제 레벨업이 돼요. 여기서부터 빵 하고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거를 개인들이 끌어올리기에는 시가총액이 커요. 그죠? 네. 1조가 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 근데 이렇게 봐봐요. 누가 들어와 있어요? 다? 네. 외국인, 기관, 투신, 네. 연기금. 개인들만 팔죠? 네. 이 물량을 누가 받고 있어요? 기관은 외국인이 다 받고. 다 받고 있죠. 그럼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기관의 외국인이. 이기죠. 그죠? 개인들은 왜 팔까요? 이제 지겨운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량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물량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N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꺾이는 눌림목이라 그래요. 눌림목은 우리가 이제 눌림목과 조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아까 매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맞고 떨어진다 그래요. 이제 매물이 많이 났으면 이 매물이 이제 물량들이 나오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냐. 그 돈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 기관이 잡혀져 있고, 근데 꺾일 때는 어떻게 이제 반등이 들어오냐면 거기다 보면 21선이라고 해요. 그 지지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선, 네. 이 지지 라인이라거든요. 이 지지 라인이 안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1선이 깨지 않고 살짝 밀릴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N자라 그래요. 이렇게 꺾여서 하나, 둘 이렇게 튀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라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5,000원 넘어가면 좀 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25,000원 넘어가면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마디 해보세요. 마디. 네. 마디. 예, 마디가 어떻게 마디. 보냐면 여기 보면 TV 보면 여기 보면 이 선을 제가 이렇게 뚱뚱 이렇게 쳐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 옆에 보면 가격이 있어요. 네. 이 가격이 네. 얼마요? 여기 25,000원 라인 그죠? 35,000원. 예, 3만 원, 35,000원, 4만 원이죠. 45,000원. 네. 이 주가라는 네. 거는 이 마디에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마디에서 움직여요. 주가는 거기서 조정을 주고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이 마디에서 움직이죠. 여기 보면 주가가 2만 원에서 25,000원에서 계속 움직였죠. 이게 마디예요, 마디. 이 아래에서 움직여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3만 원 마디가 나오고 3만 원 넘어가면 35,000원. 35,000원. 그래서 여기도 네. 35,000원 라인에 밀리죠. 그리고 주가는 네. 이 마디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3만 원, 35,000원, 4만 원 이게 가로 차트라고 그래. 가로. 이제 가로의 가격, 부딪히는 가격, 심리가 가장 센 가격.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9,000원하고 10,000원 차이는 1,000원 차이뿐이 안 나는데 되게 크게 보이죠. 네. 맞죠? 그 단따위, 0단위 하나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저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마디라 그래요. 그래서 25,000원 넘어가면 이제 다음 목표가는 3만 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업종, 업황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2년 내내 제약바이오가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는 화두가 얘기했잖아요. 이 트렌드 자체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대로 움직여요. 항체, 비만, 당뇨, 그다음 치매, 항체 이쪽이 많이 움직이고 또한 학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가격이 많이 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금리 인하의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올해 상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 나왔죠? 네네. 궁금한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없지 너무 않아요. 명쾌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아, 올해는 네, 너무 수익 많이 감사합니다. 내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 네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 SDS. 삼성 SDS. 아, 제가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그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19만 3천 원이고요. 어우, 10%. 네, 그러세요? 아, 좀 높네요, 그죠?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해가지고, 예. 아, 오래되셨구나. 올해는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올해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리는 거 어떨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아, 조금 더 더 빠지면. 네, 좀 사면 될 것 같아요. 15만 5천 원. 요 라인에 오면 이렇게 아, 요 라인에 온다 15만. 그러면 5천 원. 15만 5천 원 네. 내서 예, 요게 15만 5천 원. 예. 17만 원 정도 오면 꼭 빠지더라고요. 아, 여기는 이제 매물이라 그래서 이제 17만 원 정도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가격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20만 원, 25만 원 요 라인도 되게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내 가격에 오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IT 쪽을 서비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SI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 물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것 쪽인데 삼성 SDS는 이제 우리 이제 S24에 이제 AI가 이제 탑재가 돼요. 이제 가우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이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AI에 대한 그 솔루션들은 삼성 SDS에서 맡아서 할 확률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은 이제 빅데이터로 만들어지면 되게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 SDS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흔히 삼성 SDS를 잘 몰라요. 그냥 삼성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성장성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님의 사신 가격 과정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가 되신다면 좀 밀린다 그러면 15만 5천 원 정도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사서 꿀꿀 가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삼성 SDS는 올해가 원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올해 가장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적인 게 많이 있다라는 것들 보여지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이거 봐봐요. 이 매수를 한번 봐봐. 이거 봐봐. 똑같아요. 여기요. 외국인 기관 막 무지막지하게 사죠. 개인들이 손절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은 그동안 물렸던 단계에 물렸던 금액들을 시장에 내던지고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잡고 또 하나 이 사이드로 연기금이 매수한다는 종목은 딱 한 가지예요. 연기금이 한다는 거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제 쭉 끌고 간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밀린다 그러면 15만 5천 원 정도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아, 네. 저는 왜 이 전화를 드렸냐면 네. 17만 원대 오면 그냥 팔아야 될까? 팔지 마요. 좀 더 사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면 네, 네. 아, 네. 이게 네. 업사이클이니까 굳이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요. 예, 이것저것 사면 손해날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기 맨날 때문에- 손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 팔고 이제 다른 게 움직이니까 그쪽 샀다가 또 손해 보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또 안 가면 또 손절해서 또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사기가. 그렇죠. 그러면 네. 이런 종목들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날 만한 종목을 좀 더뎌요. 이게 뭐 다른처럼 뭐 급등주는 아니겠지만 그냥 사놓고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 않고 이렇게 지켜보면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이 종목은 저는 20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올해는 라운드 되는 가격이라 이 종목은 평균가가 20에서 25만 원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에 추라이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좀 사놓고 기다려 보세요. 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7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유, 네. 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네, 멘토,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되게 국제약품이고요. 네. 5,970원에 비중이 20%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좀 싸납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납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이 변동성이 되게 센 종목이에요. 그렇죠? 아. 움직일 때도 막 예, 세게 예. 빵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많이. 예, 이렇게 예, 움직여요. 백신 관련 주라고 우리가 봤었어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체온계 예. 팔고 막 항염제 막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거 봐봐. 이게 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 변동성이 세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시가총액은 1,100억. 그다음에 이 이익은 뭐 회사의 영업력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기술적 분석 해보세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이렇게 변동성이 세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도 급등을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뭘 보냐면 이제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위치해 보세요. 위치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높아요, 작아요? 지금 높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위치가 맞냐 안 맞냐라고 했을 때는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빵 났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100억이다라고 하면 이 대응의 속도가 빨라요. 시가총액 큰 것들은 이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응이 시가총액 큰 것들은 늦어요. 이게 천천히 대응하면 되는데 이런 가벼운 종목은 이 급등 나고 봐봐 여기 막 상한가도 가죠. 여기 상한가도 가고 그다음에 막 빠질 때 봐봐 여기 보면 막 변동성이 막 11%까지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라 그래요.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5일선 있죠. 5일선. 5일선이요? 네, 5일선. 이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5일선 단기 매매예요. 그래서 짧게 우리가 매매할 때는 자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이 이평선 설정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세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얘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갖고 있어도 돼요. 지금 자리는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끝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해도 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하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네.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이거,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 있나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눌림이라 그래요. 이게 딱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요 파란 거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예. 요 공간이 이게 선이 뭐냐면 이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이 지지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거래가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 빨갛게 이렇게 이게 주봉인데요. 이거 한번 보면 여기도 거래가 잡혀 있고.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어때요? 이 거래가 어때요? 안 나왔죠.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래, 이만큼 갖고 있는 거래가 안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 빠지면서 거래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이 많이 사놓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갈 때 이런 종목은 이 중간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6,000원에서 6,200원 이 라인까지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요. 더 사진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앞뒤로 흔들림이 되게 세가지고 장중에도 막 10% 이상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판다 생각하고 종목을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6,000 매수가에서 그냥 팔아야 되겠네요. 네, 파세요. 이게 되게 대응하기 내가 대응할 수 있다면 좀 더 끌고 가도 되는데요. 이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저번 주에 강연회는 자리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또 자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안에 가고요. 내일은 부천에서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일정 잘 보시고 많이 오시면 우리가 주식을 보는 원리, 그다음에 어떻게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떨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장소 보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와도
이 업종만 선택을 잘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올해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눌린다고 한들 다음 주는 뭐 세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약간 좀 처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 그다음에 상단에 올라오면 짧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조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트렌드는 이 업종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네. 172,300원에 10%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삼형제는 꼭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 듣고 네. 뭐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올라오죠?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됐죠. 네. 작년에 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이제 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꼭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팔 거냐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우리가 언제 팔 거냐, 어떻게 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거든요. 퍼포먼스가 네. 크냐 안 크냐, 제약바이오가 올해는 어떨 거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 좋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회에 대한 영향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고콘 바이오도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는 제약바이오로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거는 이제 일어날 일들이고 근데 우리가 또 그것만 가지고 이 주가를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역사라고 그래요. 이 주가의 역사라는 것들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보면 2년 주기로 거의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번 보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을 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잘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2017년, 18년에 강하게 움직였고 또 이렇게 빠졌고 그죠? 또 이 가격이 오면 또 한번 레벨업이 됐고 또 이 가격이 왔어요. 그럼 또 이 가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요 꼭대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안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요? 올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되게 불확실성하잖아요. 진짜 오면 네. 되게 좋겠죠. 근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사람들이 이 셀트리온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냥 코로나 때 30만 원의 가격이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5만 원과 35만 원 사이가 어디냐? 25만 원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네. 이제 중간값이에요. 이 네. 중간값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 네. 25만 원 근처에서 쭉 밀리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그 뭐가 많냐면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매물이 많이 있어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런 종목이 저점에서 매수할 때 여기서 한번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라인을 판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내가 조금 맞지 않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죠.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셀트리온 포인트는 25만 원을 넘냐 못 넘냐 이 포인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에 대해서 못 넘나 그러면 그때는 한번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나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25만 원. 네, 여기 매물이. 거기 매물이 되게 강해요.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훅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한 1년 정도 횡보했어요. 이 가격이 보면 1년 정도 옆으로 맞습니다. 계속 거의 막 이렇게 횡보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물량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 물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년을 고생하셨어요? 예, 초조해요. 우리가 지금 조금 올라가니까 아이고 팔아야 되나. 네, 2년 걸려. 2년 걸려. 갈등이 그래서 오고. 제 결론은 저라면 지금 팔아요. 예.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마. 안 올라가면 내 거 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는 2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물량을 받냐 못 받냐 이 물량이 많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주가라는 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하거든요. 살 기회를 네.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수익 날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다시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은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5% 정도. 요 며칠 사이에 집은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네. 내려오니까 아이고 팔 걸 또 예. 계속 되고. 그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5%만 팔고 5%만 갖고 있다가 5% 떨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아, 예. 그래,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세요. 싶은데.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더 투자하는 게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수익을 챙겼다 네. 놨다가 또 떨어지면 다른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네. 올해는 나쁘지 네. 않기 때문에. 근데 눌림목 때 들어올 때 좀 세게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눌림목 때 그때 또 추가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또 5% 덜어내고 이렇게 계속 이 네, 종목만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걸 1차 그럼 목표가를 목표가를 25만 원. 25만 원 보고. 예. 네, 25만 원 보고 그다음에 눌렀다 할 때 좀 팔고 올라갈 때 팔고 좀 네. 눌렀다 그러면 사고 그렇게 해서 25만 원 넘어가야 돼요. 얘는 넘어가면 새로운 그럼 시장이. 내려갈 때 조금 네. 주매를 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까요? 아, 우리가 이제 볼 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눌림목이라 그래요. 네. 이게 눌림목은 시장이 강하다 그러면 15일선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와요. 예,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지금 처진다. 지금 약간 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네. 나오냐. 이제 지지 라인을 21선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해요. 21선. 그러니까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더 빨리 빠질 수 있으면 15일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밀린다 그러면 20만 원 라인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예. 그래서 이렇게 꺾여 그럼 들어가요. 20만 원 선에서 좀 추가 사고 매수하면 돼요. 예. 25만 원에서 또 팔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이제 23만 원 이제 올라가려면 또 23만 원에 또 매물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20만 원에 밀린다 그러면 사고 23만 원에서 또 반 줄이고 5%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한번 아이고, 해보세요. 아이고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꼭 성공 투자 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신신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6,320원에 20%요.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얘들은 마이크로 리들 쪽인데, 예, 사신 이유 있나요? 뭐죠? 이게, 근감소증. 네, 근감소 치료제. 치료제 개발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잘 포인트를 잡았어요. 지금 보면 우리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제약바이오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셀트리온,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움직여요. 이제 큰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큰 애들이랑 딱 정해졌어요.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종군당 이런 애들이 좀 큰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 군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중소형 제약사로 움직여요. 신신제약, 삼천단제약, 안국제약 뭐 이런 중소형 그런 조그만 기업들의 제약사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쪽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어요. 좀 끌고 가세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요? 이거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죠.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유통 물량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뭘 보냐면 호가라 그래요. 호가. 이제 배열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배열을 보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배열이 이렇게 보면 호가 배열이라 그래요. 이거 보면 여기 보면 1000주 이렇게 보면 2000주 이렇게 300주 막 이러잖아요. 네. 되게 얕잖아. 호가가 얇잖아요. 그 유통 물량이 네. 작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윗꼬리가 많이 나와요. 보면 이게 봐봐요.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오지만 이런 윗꼬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삐쭉삐쭉한 머리가 많이 있죠. 네. 이건 뭐예요? 이게 단타 친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가격이 오면 나 팔 거야. 왜?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가격이 바로 요 자리예요. 7,500원, 8,000원 라인. 근데 여기 보면 매집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죠. 이렇게 터지고 그다음에 어때요? 주가가 빠질 때 어때요? 거래가 없죠. 네. 여기 보면 거래가 없죠. 이게 TV 보고 계시죠? 네네.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딱 봐봐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이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작은 거 900억 밑에는 이 개인들이 주도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근데 주가가 빠질 땐 어때요? 거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 거래가 살짝 붙으니까 어때요? 또 주가가 올라오죠. 또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거래가 없죠. 그죠? 또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거래가 잡혔죠. 근데 주가가 지금 어때요? 옆에 행보하죠. 근데 거래가 없대요? 없죠. 그러면 이 거래는 다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거래 안 나왔죠. 네. 그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겠죠. 그쵸, 맞아요. 결론이요. 그러면 네. 이게 이 밑으로 빠지진 않잖아요. 잘 봐봐요. 네. 이 가격이 딱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과 저점에 딱 뭐예요? 중간에 있죠, 얘가.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손익단가라 그래요.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가격이 자기들의 매수 단가예요. 밑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빠졌으면 벌써 밀리는 건데 어때요? 여기 자리에 오면 계속 잡고 있죠. 옆으로 행보하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빠지면 이 세력들이 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위쪽으로 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세요. 왜 그러냐면 7,500원 갔다가 윗꼬리가 쭉 나오고, 그죠? 7,500원 갔다가 윗꼬리가 쭉 나오죠? 7,500원 쭉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매일같이 걸어 놓으세요. 얼마? 뭐 7,500원. 7,500원요? 네, 매일같이 걸어 놔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7,500원요? 네, 7,500원이요. 네. 7,500원요? 네, 7,500원 매일같이 걸어 놔 보세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네. 팍 팔릴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아, 네. 그 대신에 이거 근데요, 아까 네. 잠깐만. 네. 좀 시간이 걸릴까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자동차를 키를 꽂고 시동을 걸려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자동차에 시동 걸려면 엔진이 막 쿵 하고 이제 힘을 많잖아요. 근데 힘이라는 건 이 거래량이에요.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거래가 어때요? 안 들어와 있죠. 이제 움직임이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게 네. 시동이 아직 안 걸린 거예요.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언제가 이 거래가 쭉 터졌을 때, 이 거래가 쭉 터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동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 거래가 이 정도 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래가 터졌을 네. 때, 지금 아직 시동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되고 있거나 거래가 갑자기 전일 거래량보다 한 2배 정도 더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동 걸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시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시가 8,150원에 비중은 20%요. 아, 그래요. 세종공업은 우리 자동차 쪽에요. 이 수소차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수소차에 엮여서 많이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제 부품 이런 것인데, 안 좋아요. 업황 자체가. 실적은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최근에 수소 이슈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금요일 날. 그런데 윗꼬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꽤 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죠, 지금. 너무 한 오래됐죠. 거의 1년 가깝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뭐 팔고 싶죠. 근데 너무 이게요, 실은 9,000 얼마대인데 좀 그래도 네. 10% 정도 더 물을 타서 8,150원에 단가를 낮춰놓은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우리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의 생각은 어때요? 한 7,000원대만 와도 한 네. 7,200-300원만 와도 정리해버리고 싶어요. 너무 마음고생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이제 사이클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막 팔고 싶죠. 네. 그럼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처럼. 그게 이제 바닥 심리예요. 이 사람의 심리예요. 바닥 심리라 그래요. 바닥에 네. 똑같은 심리예요. 아우 이제 징그러워. 아, 이 종목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근데 다른 종목 막 올라가. 답답해. 미치겠어. 그죠? 네. 그래서 물량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살 수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그럼 더 사버려요. 예. 아, 그래요? 예, 왜요? 몇 프로 더? 할까요? 단가를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어디에서 사냐면 지금 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디가 7,000원 넘어가잖아요. 7,000원. 7,000원 넘어갈 때요? 그때 더 네. 사야 돼. 이제 추세라 그래요. 네. 이제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올라갈 때 봉이 몇 개가 많아요. 잘 봐봐요. 여기 보면 올라갈 때 봉이 여기 봐봐요. 봉이 네. 이렇게 빨간 봉이 많죠. 네네. 지금도 어때요? 여기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봉이 많아요? 빨간 봉이 많다는 거죠. 빨간 봉 이게 올봉이라 그래요. 실적은 올해 나쁘진 않아요, 얘들의. 그 수소차는 현대차에서 조금 더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수소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건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수소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많이 처졌어요. 근데 올해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소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서 우리가 스몰캡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이 봉이 빨간 게 많다는 거는 사는 게 많아요? 파는 게 많아요? 사는 게 많죠. 근데 봐봐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 11월, 12월 이게 뭐예요? 1월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어쨌든 매수가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 예. 그 3개월 동안 사는데 근데 봐봐 여기 보면 윗꼬리가 있죠, 이렇게. 예, 다 윗꼬리가 달려서. 왜 달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이 가격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봉이 제일 크죠, 여기가. 이게 월봉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큰다는 건 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물량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봉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 물량은 받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못해도 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7,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해서 이 공간을 우리가 노리는 거죠. 타겟팅을 이쪽을 잡는 거예요. 이쪽을 잡아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봐봐요. 이게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개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7,000원이 넘어가면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이 수급이 어디냐, 이 7,000원 라인이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슬슬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넘어갈 때 7,000원 라인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지금 사지 마시고요. 아, 지금 사지 말고요. 7,000원이 넘어갔을 때 무조건 사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사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거래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 거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매물이 많아서 한번 치니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을 받고 월요일에 이제 윗꼬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 방향을 움직이는데 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캔들은 월요일날 여기에 양봉 하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량을 매수를 했다, 물량 흡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 소양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양봉, 이 종가 오늘 끝난 6,100원 위에서 월요일날 양봉이 이렇게 들어와서 끝났다 그러면 얘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제 저점에 시그널이 나왔어요. 거래가 바닥에서 터진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나시기 바라요. 목표가는 8,000원에서 9,000원 잡으세요. 네, 네, 상고수장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한 종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 빨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에이텍터 3,800원 20%입니다. 에이텍 사셨어요? 예. 아, 에이펙트 사신 거구나. 예.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반도체고 네. 그거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테스트 장비라 그래요. 예. 에이펙트 올해 나쁘진 않아요. 추가로 좀 더 예. 매수할 수 있으세요? 예. 추가 좀 매수해가지고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올해는 예. 이 반도체 쪽 소부장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이제 중소형 단으로 매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반도체 소부장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을 보는 게 좋고요. 에이펙트 같은 건 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올해는 하이닉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에이펙트 이런 그 중소형 정도 사서 5,000원까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보다는 이 스몰캡으로 쭉 보고 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사서 한번 예. 가져가 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꼭 수익 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습니다. 자, 10분 후에 다시 올 거니까요. 차 한잔 드시고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